H성형외과 백정원입니다. 남겨주신 CT랑 사진은 제가 좀 살펴봤고요. 질문 주신 내용 하나씩 보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얼굴뼈 분석을 할 때 일반적인 수치 분석을 좀 하는데요. 이렇게 사각턱 사이의 거리를 재요. 이렇게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114mm 정도 나오죠.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02mm고요. 지금 환자분이 114mm니까 좌우로 한 12mm 정도 넓은 굉장히 큰 사각턱의 폭을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재는데 두상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측정해보면 144mm 정도 측정되죠. 근데 남자 평균이 135mm니까 여기도 한 8, 9mm 정도 넓은 그런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상 너비를 재는데 두상 가장 넓은 부분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지금 두상이 143mm 정도, 4mm 정도 측정이 되죠.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48mm니까 두상은 작고 광대랑 사각턱은 굉장히 큰, 약간 사진에서 보이다시피 약간 이런 형태의 얼굴형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좌우로 넓은 얼굴인데 두상은 작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는 거는 얼굴 길이를 보는데요.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이 턱 끝까지 길이를 봐요. 이렇게 보면 지금 환자분이 한 130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125mm니까 한 5mm 정도 긴 거고요. 이걸 조금 세분해서 보면 이마뼈, 코뼈 만나는 점에서 코앞가시까지 이 길이를 재는데 여기 지금 58mm 정도, 59mm 정도, 한 3mm 정도 길거든요. 대한민국 남자 평균이 이게 56mm니까 중안면부가 한 3mm 정도 긴 거고요. 그 다음에 코앞가시에서 턱 끝까지 이렇게 재는데 이렇게 재보면 지금 환자분이 70mm 정도 좀 더 되죠. 근데 남자 평균이 70mm니까 뭐 그닥 나쁘진 않은 비율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보면 광대랑 사각턱이 굉장히 넓어서 전체적으로 큰 느낌이 지금 환자분한테 좀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옆모습에서 보는 거는 사각턱을 보는데요. 보통 귓볼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귓볼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 한 2cm 정도 있으면 적당하다고 하는데 지금 환자분이 한 3.5cm 정도 있어서 요 정도 잘라줄 게 있긴 합니다. 폭도 넓은데 길이도 넓으니까 이런 경우는 뭐 사각턱 자르는 게 효과적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 모습을 더 중요시 봐요. 실제 모습에서 보면 사각턱이 막 그렇게 도드라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사각턱 자르는 걸 좀 신중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턱 끝에 이렇게 이중턱이 많은 거, 이런 것도 살이 많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보일 때 보통은 이제 체중과 키를 보게 되는데 환자분이 180에 78kg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건강한 체중이라고 말할 때 키에서 110을 빼요. 그럼 70kg 정도가 건강한 체중인데 건강한 체중은 결코 날씬하고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턱선이 좀 또렷해지려면 지금 환자분 한 8kg 정도만 감량하시면 여기는 무조건 좋아집니다. 턱선이 또렷해지는 것, 다이어트로 제일 효과 많이 보는 부분이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앞볼 부분이 그 다음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피부 두께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턱선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 하시면 지금 턱을 자르기보다는 이렇게 살이 많은 채로 뼈를 자르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정말 반대고요. 다이어트를 먼저 하시는 게 환자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또는 수술하고 나서 다이어트를 꼭 필수적으로 하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턱 끝에 이렇게 자를 대고 코를 기준으로 아랫입술 달랑말랑한 선을 그으면 지금 턱이 한 7mm, 6mm 정도 전진량이 부족한 무턱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요거 조금 잘라주는 거, 그 다음에 얼굴 비율로 봤을 때 좌우 폭이 너무 넓기 때문에 길이가 평균보다 조금 길어져도 저는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길이가 한 3, 4mm 정도 길어지고 그 다음에 턱이 무턱이 조금 해결되는 이런 보형물 하나 넣어주는 게 지금 환자분한테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턱 뼈가 이렇게 커지면 턱선이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길이도 조금 만들어지니까 이런 형태로 돼서 여기 이중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비율로 만들어가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환자분이 코가 또 낮아요. 콧대도 조금 낮은 편인데 만약에 코가 이런 식으로 높아지고 코끝도 살짝 이런 식으로 높아진다면 전진되는 양은 줄어들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 전진되는 양은 한 3, 4mm로 줄어들겠지만 길이가 지금 환자분한테 좀 더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각도에서 또 중요시 봐야 될 게 뭐냐면 보통 이 선을 걷을 때 리케치 라인이라고 하는데 윗입술이 먼저 닿거든요. 근데 윗입술이 안 닿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안면부가 꺼져 있고 상악이 뒤로 들어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옆모습에서 좀 살펴보면요. 45도에서 약간 정면 쪽으로 이렇게 틀어서 보면 지금 입이 나온 것도 물론 있고 광대 큰 거 그대로 보이고 관자놀이 꺼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튀어나오고 여기 꺼져 있는 모습, 그래서 광대 수술 권할만 하고요. 팔자 부분도 상당히 꺼져 있고 앞광대 부분도 조금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눈 밑에 지방도 좀 보이고 여기 눈 밑에 눈물고랑이라는 줄도 보이죠. 그래서 이런 중안면부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1차적으로는 광대, 그 다음에 사각턱, 그 다음에 무턱과 턱 길이 연장하는 거. 요 순서가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이건 2번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도움이 되는 거 3번. 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환자분 한 8kg에서 10kg 정도의 감량이 필수입니다. 만약에 감량을 안 한 채로 뭐 이런 수술을 감행한다고 했을 때는 코만 하세요. 윤곽 뼈 건드리는 수술은 지금처럼 과체중인 상태에서 했다가는 볼처짐 때문에 고생만 하십니다. 대부분의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윤곽 수술 부작용 환자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과체중인 상태에서 뼈 자르면 얼굴이 작아지겠다는 환상을 가지고서 병원의 마케팅에 노란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수십 년 동안 이걸 보면서 느끼는 건데, 수술에서 효과가 없고 피부가 두껍고 살이 많은 분들이 뼈 수술을 하면 얼굴이 갸름해지고 작아지겠다는 환상에 빠지는 게 윤곽 부작용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대 튀어나온 거 맞고요. 사각도 큰 거 맞습니다. 살짝 무턱인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체중에서 뼈 수술을 감행하는 거는 조금은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본 것 중에 비대칭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요. 눈 기준으로 이렇게 수평선 그리고요. 얼굴 미간 중심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그으면 치아 중심 라인, 턱 중심 라인 잘 맞죠? 근데 이 중심 라인에서 이 좌우 폭을 한번 재볼게요. 사각턱. 그래서 오른쪽을 재보면 이쪽이 55mm 정도 측정이 되죠. 근데 왼쪽도 한번 치아 중심 라인, 얼굴 중심 라인에서 이렇게 측정을 해보면 이쪽은 54mm로 약간 작습니다. 뭐 많은 차이는 아니지만 살짝 보면 여기는 기울어져 있고 여기는 살짝 이렇게 나오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보다 오른쪽이 조금 더 넓어서 자세히 보시면 이쪽은 약간 이런 느낌이 환자분 얼굴에서 있다는 거 자세히 보시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보면 이게 좀 더 잘 보이는데요. 얼굴 중심 라인에서 이렇게 수직선 그리면 턱 중심 라인은 잘 맞죠. 턱 관절 있는 데서 수평선 그으면 이쪽에 살짝 뜹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턱이 약간, 턱 라인을 제가 과장해서 조금 그려보면 이렇게 갔다가 약간 이렇게 가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대칭이 조금 보인다. 광대도 보면 이쪽이 좀 더 솟아있죠. 이쪽은 조금 주저앉아 있는 느낌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약간 요런 형태의 비대칭이 지금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사항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광대가 너무 튀어나왔다, 맞고요. 팔자주름이 심하다 하시는데 중안면부 꺼진 게 좀 있는 거고 입이 나온 것도 좀 있습니다. 얼굴이 크고 넙대대 보인다, 실제로 큽니다. 얼굴 살이 많다, 과체중이시잖아요. 이중턱이 심하다, 과체중이시잖아요. 광대 수술을 하면 효과 볼 수 있는 케이스인가요? 물론 효과 볼 수 있는 케이스지만 지금 체중에서는 반대합니다. 또는 수술하고 무조건 한 8kg 정도는 감량하실 계획이라면 수술을 진행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살이 안 빠진 상태에서 수술 후의 모습이 환자분이 느끼기에 만족감보다 오히려 다른 부작용으로 고생하실 확률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얼굴이 크고 넙대대한 이유가 뼈 때문인지 살 때문인지 둘 다입니다. 피부 두께도 한번 측정을 해볼게요. 지금 과체중인 상태에서 피부 두께 뭐 얼굴이 살이 많냐라고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불성설이죠. 체중이 비만인 상태에서 내가 살이 두껍나요? 라고 물어보는 것도 사실은 조금 어불성설이에요. 보통의 남자의 경우 여기 45도 있는 경우 이 부분 한 7, 8mm 정도가 일반적이고요. 근데 지금 환자분이 8.6mm 정도로 조금 두꺼운 편이고요. 특히나 이 옆부분이 6, 7mm 정도가 일반적인데 지금 환자분이 이 옆부분이 8mm 정도로 두껍습니다. 살이 조금 많이, 체중이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가 두껍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참고하셔서 다이어트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얼굴이 비대칭인지 궁금하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의 비대칭이 있지만 아주 심한 정도는 아니어서 살짝 무시하셔도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얼굴이 대칭적인 사람은 없거든요. 근데 그 대칭 정도가 아주 심하면 모르겠는데 비대칭이 지금 턱관절 위치도 이렇게 살짝 다른 부분도 보이고 오른쪽에서 보면은 턱 길이도 살짝 다른 부분이 보이지만 이 정도 비대칭은 그렇게 심하진 않고 약간 이쪽이 넓고 이런 식으로 가는 이런 턱 라인도 있지만 무시할 정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과체중인 상태에서의 윤곽 수술은 자칫 인터넷상에 떠돌아다니는 부작용을 몸소 경험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잘생겨지고 얼굴 작아지고 이러기에는 좋은 조건이면 틀림없어요. 수술이 효과적이고 수술에서 재미를 볼 수 있는 얼굴이면 틀림없어요. 하지만
단순히 수술만으로 좋아지는 것보다는 본인이 조금 노력하셔서 운동하시고 살도 조금 체중 관리도 하셔서 살을 좀 뺀다면 또렷한 턱선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얼굴도 지금보다는 조금 갸름한 느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할 일과 의사한테 부탁해야 될 일이 같이 존재해요. 그래서 단순히 수술만으로 원하는 걸 얻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상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